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철저히 저를 속인 남편과 보기만 해도 절로 욕이 나오는 시댁 식구들 때문입니다. 부부라는 게 뭔가요?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서로 돕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 아닌가요? 심지어 시댁이든 친정이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도울 수 있는 형편이라면 가족으로서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마음과 달리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든 저를 이용해 먹고 버리려고 했는데 그 충격에 저는 상상 초월한 복수를 해주고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 저에게 해악을 끼쳐도 굳이 안갚음을 하지 말라는 말인데 저도 똑같이 쓰레기가 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이혼할 생각이었지만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제가 당한 그 기분을 느껴보라고 저도 똑같이 해줬습니다. 시댁은 남편과 시숙 그리고 어머님이 함께 살고 있었고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 어머님은 자기 자식이 최고인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세상에 없겠죠.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요. 아들이 하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남편에게는 형이 있는데 자식이 둘이나 되면서 어머님은 제가 남편과 결혼 후에도 여전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직장인이었는데 제가 화장품 회사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댁에서는 처음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제 사업은 잘 굴러가고 자리도 잘 잡았어요. 어머님은 동네에서 아주 작게 반찬 가게를 하셨는데 저희가 결혼 후 남편 회사 근처로 가게를 옮기셨습니다. 동네보다는 사람도 많이 다니니까 장사가 더 잘 될까 싶어 옮겼다 생각하시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어머님네 가게로 가서 밥을 먹고 얘기를 하다가 어머님을 시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더라고요. 어머님은 자기 아들을 매일 보고 싶은 마음에 가게 위치를 옮기셨던 겁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 결혼 초에 남편이 퇴근 후 바로 집에 오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이제 저와 결혼을 했으니 어머님네 가게에 들리는 횟수가 점점 줄더라고요. 퇴근 후 저와 만나서 함께 집에 갈 때가 많았으니까요. 하루는 퇴근 시간에 맞춰 남편이 일찍 마치고 제가 일하는 사무실 근처로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엄마. 저 퇴근했죠. 엄마. 어쩌죠? 방금 주인의 사무실 왔거든요. 남편의 표정을 보니 난감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님이셔? 어, 지금 일 마쳤다고 같이 저녁 먹자고 하시네.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제도 퇴근하고 들러서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뭐. 결혼하고도 남편과 오붓하게 연애하는 것처럼 데이트를 할 때가 많았는데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서운하다 섭섭하다 하시면 저는 괜히 남편의 눈치를 살피게 됐습니다. 신혼집과 시댁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는데 명절에 시댁을 가면 어머님은 꼭 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서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해도 어머님이 서운함을 보이셨어요. 너네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까 자고 가, 어? 집에 가서 자고 올게요. 방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안방에서 자면 되는데 싹 치워놨어. 엄마 섭섭하게 하지 말고 말 들어. 자주 만나는 편이었는데도 어머님은 그냥 가면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는 방이 총 3개인데
남편이 쓰던 방은 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방은 아주버님의 방이었어요. 그래서 안방에서 어머님과 저 그리고 남편 이렇게 셋이 자게 되었죠. 엄마가 주희랑 같이 안방에서 주무세요. 아니 왜? 저는 형하고 같이 자면 돼요. 그 방 침대 작아서 안 돼. 그럼 바닥에 이불 펴놓고 자면 돼요. 그런데 어머님은 계속해서 안방에서 다 같이 자자고 했습니다. 안방에는 어머니 쓰시던 돌침대가 있었는데 저와 남편에게 침대에서 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돌침대가 너무 불편해서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자겠다 했고요. 아들, 침대 한번 써봐. 뜨끈하니 너무 좋아. 전 불편해서 싫어요. 글쎄 한번 써보라니까. 그렇게 남편은 마지못해 돌침대에 누웠고 생각보다 괜찮은지 좋다고 하면서 한참을 누워있더라고요. 저는 바닥에서 어머님과 같이 잠을 청했는데 아무래도 집이 아니다 보니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새벽 3시쯤 되어서 겨우 잠들었다가 눈이 떠졌는데 옆에 어머님이 계시지 않더라고요. 혹시 화장실 가셨나 싶어서 다시 자려고 했다가 어머님이 침대에 계시는 걸 봤습니다. 남편 옆에서 웅크리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남편을 깨웠고 어머님이 편히 주무시도록 다리도 펴드리고 이불도 덮어드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잠이 깨서 잠깐 바람을 쐬러 밖에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어머님이 일어나셨는지 또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 아들, 어디야? 집에도 없고. 엄마 왜 일어나셨어요? 더 주무시지. 아니 눈을 떴는데 아들이 옆에 없잖아. 저 주희랑 잠깐 편의점 왔어요. 출출해서 컵라면 하나씩 먹고 들어갈게요. 라면은 집에 있는데 금방 들어갈게요. 아버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어머님은 그동안 남편과 아주버님을 의지하며 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남편에게 더 기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명절이 아니더라도 시댁에 가야 하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시댁에 가서 다 같이 밥을 먹을 때가 있었는데 일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제 인사를 대충 받아주시고 남편에게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를 제가 갈라놓을 수도 없고 미묘하게 어머님과 신경전을 해야 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걸 남편에게 말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한동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럴 땐 남편이 알아서 중간에서 태도를 명확하게 좀 했으면 싶었는데 남편도 어머님을 짠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남편이 집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구나 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저도 나중에 자식을 낳아 결혼까지 시켰을 때 많이 보고 싶고 그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엄마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하며 좋게 넘겼습니다. 어머님은 애정 표현도 적극적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시댁에 가서 남편을 보면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쑥스러운 건지 하지 말라고 하고 어머님은 그런 남편의 모습에 삐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민용이 너 어릴 때 늘 안아주고 뽀뽀해준 거 기억 안 나? 그때 제 나이가 몇인데요. 엄마는 자식이 몇 살이든 애로 보인다고. 저도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엄마인 건 변함없는데. 애정 표현이야. 집마다 다른 거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시댁에 가면 저는 약간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과 어떻게든 대화도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사업이 바빠지면서 시댁에 가는 날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저랑 같이 가는 게 아니면 혼자서 시댁에는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어머님이 가게를 접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오래 하시지 않았어? 그렇지.
단골 손님들도 많고. 그럼 너무 아깝다. 가게 보증금 빼서 형 사업자금을 해준다고 그러시네. 아주버님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직을 여러 번 해서 적응도 잘 못하고 쉽게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지인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그랬다네요. 갑자기 무슨 사업?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형 친구 중에 사업으로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친구가 있나 봐. 그래서 일 배우고 형 이름으로 사업자 내겠대. 제가 자세히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뭔가 계획 없이 일을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오래 하시던 반찬 가게를 접는 것도 아니다 싶은 생각에 남편에게 대신 말해보라고 했어요. 형이 내 말을 듣겠어. 엄마 말도 안 듣는 사람인데. 그래도 사업이라는 게 충분히 알아보고 시작해야지. 엄마가 가게 보증금까지 뺀다는 말이 나왔다는 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야. 형이 아버지 닮아서 고집이 보통이 아니거든. 엄마는 형이랑 내가 잘 되는 일이면 뭐든 하실 분이라 당해낼 수가 없다. 남편도 저 못지않게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결국 오래 하시던 반찬 가게를 그만두고 가게 보증금과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아주버님께 다 줬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만드셨는데 이제 그 일을 안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생기셨고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실 때가 많았습니다. 뭐 오시는 거야 크게 불편하거나 싫지는 않았어요. 어머님이 손맛이 좋으셔서 오시면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저와 얘기하시는 것도 좋아하셨으니까요. 문제는 남편만 있으면 어머님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거 한번 먹어봐.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그래? 이게 우리 가게에서 제일 인기 많았던 반찬이야. 아쉽지 않으세요? 오래 하셨는데. 아쉽고 허전하고 그렇지 뭐. 가게 없어진 줄 모르는 손님들이 요즘도 전화 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도 우리 장남 민종이가 사업해서 돈 크게 벌면 용돈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지. 그때 현관 비번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넌 여기 가만히 있거라. 내가 가볼게.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 많았지? 엄마 언제 오셨어요? 나 좀 전에 왔어. 우리 며느리 얼굴만 보고 가려다가 온 김에 아들까지 보고 가려고 기다렸지. 내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반찬도 해놨다. 저녁은 먹었어요. 어머님은 퇴근한 남편을 쫓아다니면서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시고 들고 있던 가방도 받아주고 안방까지 따라 들어가서 자켓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입었던 셔츠는 바로 가지고 나오셔서는 화장실에 가서 손으로 조물조물 손빨래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거 세탁기 돌리면 되는데요. 그리고 목대는 지우는 거 따로 있어요. 힘들게 손으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손으로 해야 때도 깨끗하게 지는 법이야. 너도 바쁘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라. 세탁기 돌리면 때도 잘 안 빠져. 셔츠 하나로 어머님하고 싸울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날 말고도 종종 집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늦게 집에 오는 날은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남편과 다정하게 TV를 보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어느 정도 선은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제 얘기를 이해해 주었어요. 그래, 주야, 나도 알아. 그런데 엄마한테 오시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 아는데 우리도 주말에나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어머님이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오시는 건 좀 아니다 싶어서. 알았어. 그럼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자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을 텐데 저렇게 말해주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정말 어머님은
집에 오시는 날이 줄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오시다가 주 3회,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오실까 말까 하더라고요. 남편이 중간에서 얘기를 잘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저는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연애를 할 때처럼 데이트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이 보고 싶다 하시면 남편은 퇴근하고 잠깐 시댁에 들리기도 하고 저와 같이 시댁에 가거나 했고 따로 집에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조용히 지낼만 하면 시댁에서 문제가 하나씩 터졌습니다. 바로 아주버님 때문이었는데 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제로 남편은 시댁에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주버님은 뭐라고 하셔?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야. 계속 하겠다고 그러네. 정말? 지금 사업 접으면 그래도 엄마가 처음에 준 보증금은 건질 수 있는데 그럼 자기가 아주버님한테 잘 얘기해봐. 아주버님은 가족들이 하도 그만하라고 해서 하던 사업을 정리하긴 했는데 문제는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1년에 대체 사업을 몇 개를 하는지 손대는 사업마다 말아먹으니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시댁 문제로 집에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원래 혼자서는 잘 안 가려고 했던 남편이었지만 신경 쓸 일이 생기면서 자주 가더라고요. 저도 하도 신경이 쓰여서 같이 가려고 했는데 남편은 저까지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다며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직원들과 화장품 제조 및 연구를 하고 거기다 판매까지 계속 신경 써야 했는데 신제품이 나올 시기가 되면 전 직원이 야근을 할 정도로 일이 많고 바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저녁 9시가 넘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희야, 나 퇴근했는데 아직 일하고 있어? 나 좀 더 일해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그럼 나 엄마네 가서 저녁 먹고 들어갈게. 그래, 알았어. 저희 부부는 서로 바쁘면 이해해주고 맞벌이라 집안일도 같이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저녁을 먹고 퇴근할 때가 많았지만 그냥 퇴근하면 시댁에 들러 저녁을 먹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저와 퇴근 시간이 비슷하면 같이 저녁을 먹는데 제가 바쁜 날은 시댁에 들렀다 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석 전날 시댁에 갔는데 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쓰던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다며 거기서 편하게 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원래는 차례 음식을 어머님과 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남편과 아주버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돕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뭐가? 아니, 원래 기껏해야 밤이나 깎았으면서 왜 갑자기 전을 붙인다고 그래? 그냥 같이 하면 좋잖아. 그리고 원래도 내가 조금씩은 도왔잖아. 그거야 그런데 아주버님까지 좀 이상하네? 이상할 것도 많다. 다 같이 하면 좋은 거지. 주희 넌 힘들면 나가서 좀 쉬어. 종일 서 있었잖아. 아니에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어머님은 남자가 주방에 들어오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라 명절에 음식을 할 때면 힘써야 하는 일 빼고는 남편과 아주버님을 부르지 않으셨는데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남자가 음식도 하고 집안일 잘 도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도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추석은 다음 날이라 아침에 해야 하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정리 후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친 뒤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 어머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릇 별로 없으니까 제가 금방 할게요. 오늘 음식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하긴 뭘 해. 그냥 둬. 내가 이따가 술술 하면 돼. 어머님 무릎 안 좋으셔서 서 계시면 힘드시잖아요. 괜찮다니까 그러네. 아니면 우리 장남시키지 뭐. 에? 아주버님이 설거지를요? 그래, 그러니까 설거지 하지 말고 일단
저기 소파에 좀 앉아봐. 어머님은 제가 주방에 들어가는 걸 계속 막으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주버님은 또 왜... 저기 주희야, 내가 부탁이 좀 있어서 그렇다. 무슨 부탁이시길래 무릎까지 꿇으시고 그러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재수 씨, 제가... 저는 두 분 다 제 앞에서 무릎을 꿇어서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말씀하세요. 진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얘기 꺼내는 건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저기 주희야, 우리 민종이가 얼마 전에 하던 사업 때문에 빚이 좀 생겼어. 그래서 그런데 그걸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재수 씨, 부탁드려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솔직히 난감했습니다. 빚이 5천이나 되는 금액이었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해서 바로 대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기 주희야, 요즘 네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알겠다고 말을 하기 어려웠는데 그때 아주버님은 물론 어머님까지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 제가 못나서 그래요. 다들 사업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할 때 말 들을 걸. 그래 이놈아. 왜 남의 말을 안 듣고 그랬어? 이제 어쩔 거야. 아이고. 남편은 옆에서 한숨을 쉬며 저한테 계속 미안해했습니다. 어머님은 아주버님의 옷을 잡아 흔들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고민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여유가 되는 대로 조금씩 갚겠다고 해서 일단 그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말씀드린다고 했더니 이미 돈을 해주는 걸로 알고는 한시름 놓으시더라고요. 설거지도 아주버님이 했는데 그동안 남편은 저에게 잠깐 밖에 나갔다 오자고 해서 함께 나갔습니다. 주희야,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그런데 빚이 저렇게까지 있는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형이 그동안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받아서 쓴 모양이야. 더는 대출도 안 나오고 이미 연체도 시작되고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엄마도 가게 보증금 뺏어주고 여유자금이 없으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 너한테 얘기해보겠다고 하신 거고.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형이 사업에는 이제 손 안 대기로 약속했으니까 뭐든 해서 돈 버는 대로 너한테 제일 먼저 주라고 할게. 그러니까 잘 좀 결정해주라. 그래. 상황이 너무 급하다 보니 일단 해결부터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날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리에 누웠고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을 급해서 눈을 떴는데 시간이 밤 12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남편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거실에 있나 싶어 나가봤는데 거실은 불이 다 꺼져 있었죠. 화장실에 가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볼일을 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안방 쪽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불빛도 보였고요. 안방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싶어 가까이 가봤는데 그때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걱정 말라니까.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주희한테 돈을 받아내는 거야. 제가 도와준다고는 했지만 저러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엄마, 주희 제가 마음이 좀 약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애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진짜 돈만 받으면 저 이혼해도 되는 거죠? 그래. 암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연휴 지나고 돈부터 해결하자. 알았지? 방 밖에서 들은 얘기라 중간중간 잘 안 들리기도 했지만 제 귀에 정확히 들린 건 돈부터 받아내야 한다는 것과 이혼 얘기였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은 남편의 목소리가 정확했어요.
저와 남편은 싸운 일도 없었고 사이가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혼 얘기가 나와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가정에 충실했던 남편이기에 또 저에게 여전히 잘하던 그런 남편이어서 이혼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바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무슨 얘기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여서 일단 참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다가 깼지만 여전히 졸린 상태였는데 저 얘기를 듣고 나니 몸은 피곤해도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눈을 뜨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는데 그때 방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고 저는 바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가 자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건지 방에 들어와서는 이름을 불렀어요. 자기야, 주희야, 자?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남편이 제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저는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늦게 들어와 잠든 남편은 코까지 골며 잤는데 저는 대체 저 얘기가 왜 나온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례를 지내고 빨리 짐을 챙겨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가서도 반나절만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몰래 확인해야 하는지 그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 몰래 방에서 저런 얘기를 나눈 거니까 제가 알면 안 되는 뭔가가 있겠다 싶어서 며칠간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지냈습니다. 연휴가 하루 더 남았는데 시댁에서는 돈 때문에 문자도 오고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어머님, 사정이 급한 건 저도 잘 아는데 좀 기다려주세요. 아니, 너 정도면 통장에 그 정도 돈은 있을 텐데 바로 이체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세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개인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회사 통장에 돈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고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너만 믿는다? 사실 어머님 말씀대로 인출을 하거나 계좌 이체를 해도 됐는데 요즘 큰돈이 가족 간의 오가면 세금 문제도 있어서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사 통장에서 돈을 빼야 한다고 둘러댔는데 그냥 믿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돈을 해달라는 독촉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며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 사이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확인할 거라고는 핸드폰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 얘기가 나온 거라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면 남편의 외도밖에는 의심 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회를 보다가 남편이 먼저 잠이 들었을 때 몰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마 정말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건 아니겠지 생각하며 들여다봤는데 세상에나 그동안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사업 문제로 시댁이 시끄러울 때 남편이 자주 시댁에 갔었고 그렇지 않은 날에도 종종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온다고 했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시댁에 간다고 해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저를 보고 너무 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남편을 정말 믿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락이 안 될 때가 없었고 저한테 전화도 문자도 평소에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근을 하면 지금 회사에 있다며 영상통화도 걸어 보여주고 퇴근 후 집에 가고 있다면서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저와 계속 통화를 하기도 했으니 제가 어떻게 의심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정말 컸고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진짜 무섭다고 느껴졌던 게 뭐냐면 목적 달성을 위해 제가 의심을 하지 않도록 신경 쓰며 살았던 겁니다. 시댁 식구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봤는데 민영아,
네가 이혼하고 싶은 건 엄마도 알겠는데 일단 네 형 문제부터 해결하자. 응? 알겠어요. 일단 주희가 전혀 의심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엄마도 주희한테 전화 오면 저녁 먹고 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걱정 마. 기가 막히더군요. 그리고 남편과 바람난 상대는 같은 회사 여직원이었습니다. 흔히 오피스 와이프라고 하죠. 연락을 주고받은 걸 쭉 보니 초반에는 그냥 같은 부서 직원일 뿐이었는데 점점 주고받는 대화의 수위가 높아졌고 흔히 생각하는 그런 관계까지 이어졌더라고요. 여기서 더 황당한 건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하는데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좋다는 여자와 살겠다고 하니 또 그걸 돕겠다고 한 겁니다. 뭐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이 다 있나 싶었죠. 그건 자식을 위한 사랑이 아닌데 어머님은 자식이 하는 건 옳고 그름을 떠나 뭐든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게 됐는데 제가 미쳤다고 아주버님한테 돈을 해주겠습니까? 빨리 돈을 달라는 시댁의 요구에 저는 보챈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니까 기다리라고 했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당한 만큼 똑같이 그 아픔을 느껴보길 바랐습니다. 주희야, 아까 형한테 전화가 왔는데 좀 급한가 봐. 벌써 독촉장 날라왔다는데? 그래? 어떡하지? 당장은 안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회사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잖아. 그건 나도 아는데 당신이 대표잖아.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사람인데 그걸 몰래 가지고 나오기까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지고 나와서 보는 중에도 혹시나 남편이 눈치를 채고 나오면 어쩌나 심장이 두근두근 했죠.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텐데 이때는 물불 가릴 거 없이 무조건 증거를 모아야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다고 믿어서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자려고 누우면 그날 시댁에서 들었단 말이 머릿속을 빙빙 떠다녔는데요. 이 돈만 받아내면 이혼시켜줄 테니까 걱정 말거라. 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운 것도 충격인데 시댁 식구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혼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었으니 기가 막힐 뿐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 돈 해주는 건 어렵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뭐라고? 그렇게 심각해?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어. 어떡하지? 그럼 우리 형한테 해주기로 한 돈은? 아무래도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어쩌지?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남편도 더는 저에게 독촉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저는 사무실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니 남편은 그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시댁에서도 제 사업에 문제가 크다는 걸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래서 너 사업 어떻게 된다는 거야? 문 닫는다 이거야? 지금 그냥 문 닫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보내야 할 거래처 대금이 밀려 있어요. 뭐야? 그래서 여태 우리 장남한테 돈을 못 주고 있던 거냐? 네, 그러길래 진작에 돈을 빼서 우리 장남한테 먼저 돈을 줬어야지. 어머님은 제 말을 그대로 믿으셨는데 제가 갚아야 할 대금이
아주버님에게 해주려고 했던 돈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고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다닐 때마다 증거를 모으느라 바빴습니다. 아주버님은 일단 돈이 필요하다며 남편에게 조금 빌렸다고 했는데 사실 그 돈으로는 빚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절대로 돈을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놓은 사무실은 바로 다른 회사가 들어왔는데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정말 백수가 되는 줄 알았던 시댁에서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말이 걱정이었지 시모는 자기 아들한테 제가 짐이 될까 싶었는지 이혼하라는 말을 대놓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찾아오신 어머님은 오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너 그 많은 빚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 말 좀 해봐라. 지금 해결 방법을 찾고 있어요. 말만 그러지 말고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너 설마 우리 아들한테 도와달라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 상황이 정 그러면 가족끼리 서로 도울 수도 있는 거죠. 어머님도 아주버님 빚 갚아야 한다고 저한테 5천만 원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네가 그 돈 해줬어? 안 해줬잖아. 어머님,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안 해준 게 아니라 못 해준 거죠. 저도 제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아질 줄 몰랐어요. 암튼 난 그 꼴 못 봐. 지금 우리 민종이도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민용이까지 네 빚 갚느라 고생하는 꼴 난 절대로 못 본다. 어머님은 그렇게 역정을 내시다 가셨습니다. 사실 남편은 진작에 저에게서 마음이 떠났고 저도 남편의 외도를 알고는 서로가 이혼 생각뿐이었지만 저희 둘 다 아닌 척 연기를 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그런 연기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래갈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많이 모아놓은 상태였고 남편은 제가 정말 사업이 망해서 빚이 점점 불어나는 줄 알고 있었기에 서로 이혼을 바라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차피 상간녀와 새 살림을 차리길 원하고 있었기에 저와 이혼하려고 했고 그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마치 저 때문에 부부 사이가 멀어진 것처럼 말하며 제 탓을 했습니다. 평소 술은 좋아하지도 않고 마실 일이 있어도 절대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던 남편은 술에 취한 채 집에 와서 저에게 더는 못 살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오늘 회식이 있었어. 평소엔 잘 먹지도 않는 술. 난 뭐 술 마시면 안 되냐? 숨 막힌다. 뭐가? 너랑 사는 거 숨 막힌다고. 그리고 네가 사업하다 진 빚을 내가 왜 갚아야 하냐? 부부라는 이유로? 참나. 이럴 거면 갈라서 자. 갈라서 자고.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야. 난 평생 빚이나 갚으면서 살기 싫어. 언제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함께 해결해 보자고 했으면서 다른 여자가 생기고 나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려고 하니 남편은 바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봤는데 어머님은 남편에게 빨리 이혼하라는 문자를 많이도 보냈더라고요. 빨리 갈라서라고. 질질 끌었다가 걔가 이혼 못한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괜히 걔 빚까지 네가 떠안기 전에 모든 걔 탓으로 돌리면서 헤어지자고 해. 은정이도 생각도 해야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 그동안 저를 감쪽같이 속여가며 바람 피웠으니 여전히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특히나 제가 사업 때문에 시댁 일에 신경을 안 쓰는 줄 알았기에 어떻게든 이혼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모든 불만을 가졌습니다. 주희야, 네가 일 때문에 신경 쓴다고 바쁜 건 나도 알겠는데 그래도 베란다 청소는 좀 해라. 자기야, 원래 베란다 청소는 자기가 했잖아. 아니 뭐 누가 하면 어떠냐?
나도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니까 네가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얼마 전에 엄마 생신이었는데 자기가 예전처럼 챙겨주지 않았다고 많이 서운해하셔. 자기 그건 몰랐지?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작년 생일 땐 선물에 용돈까지 따로 챙겨줬는데 올해는 딸랑 케이크 하나만 보냈다고. 나도 상황이 안 좋은 거 당신도 알잖아. 그래서 자기가 대신 용돈 드렸다며. 아, 몰라. 남편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어머님이 신경을 너무 쓰셔서 알아 누우셨다는 얘기도 했죠. 그런데 그게 거짓말인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블랙박스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인 후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이혼해서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저를 속인 남편과 도장만 찍고 헤어지기엔 너무 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증거를 모았는데 블랙박스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드디어 찍혀 있는 걸 보고는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다시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기 정말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야. 나한테 계속 이혼하자고, 이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런데 계속 싫다고 버텨놓고 왜 갑자기 내 말대로 하겠다는 거야? 나 때문에 당신도 힘든 것 같고 어머님도 저러시니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제 우리 그만하자. 남편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억지로 참는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저도 그동안 남편과 시댁 식구를 보는 게 괴로웠지만 이 증거 때문에 꾹 참고 지냈어요. 이제 누가 뭐라 하든 법으로 판단할 일만 남았기에 더 미룰 필요 없이 이혼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로 대답하기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양심이 없다 생각했는지 한참 고민하는 척하더니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이혼을 하기로 했고 시댁에서 이 소식을 듣고는 시모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나다. 우리 민영이한테 얘기 들었다. 네. 네가 큰 결심했구나. 힘들겠지만 잘 살아라.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안 그래? 그럼요. 제 걱정은 마세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함께 도장 찍고 이혼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소송을 걸었다고 하니 기막혀 했어요. 저는 그러던가 말던가 예정대로 상간녀 소송까지 함께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걸 알고는 남편은 소리까지 지르며 뭐 하는 짓이냐고 했는데 상간녀한테 소장이 도착하고 난 뒤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번처럼 나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래야지. 왜 가만히 있어? 아니, 주희야. 어떻게 된 거야? 그걸 나한테 물어? 네가 제일 잘 알면서? 김은정, 너랑 같은 회사 다니는 여직원이잖아. 그동안 참 재미있었겠다? 그치? 나 속여가면서 뒤에서 몰래 만났잖아. 저기 주희야, 은정이는 그냥 회사 직원일 뿐이야.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그래? 정말이야. 아무 사이도 아닌데 소장을 보내가지고 내 입장에 난처하게 됐다고.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남편은 제 앞에서 억울해하며 오해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건 상간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많은 증거 자료를 제출했지만 상간녀는 소장을 받고 해당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인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남편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남편이 직장 상사라는 것을 이용해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남편과 상간녀는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의 말도 안 되는 주장 때문에 자신도 어떠한 피해를 입을까 두려웠는지 서로 좋아서 만난 사이라고 인정했는데 상간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상사인 남편의 강요로 억지로 만난 거라며 일관되게 주장했죠. 남편은 그 말에 말도 안 된다고 했고요. 제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는 서로 주고받은 문자의 애정 표현이 대부분이었고 남편과 상간녀가
다정하게 팔짱까지 끼고는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도 영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간녀는 계속해서 아니라고 부인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참고 기다리다 보니 결국 순리대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렇게 긴 법정 공방 끝에 상간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이 되었고 그동안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는 태도로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도 처음에는 위자료가 크지는 않을 거라 했는데 예상 금액보다 1,000만 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송 중에도 사업에 매진했는데 사무실을 내놓았던 것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조금만 알아봐도 제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지만 전 남편이나 전 시댁 식구들은 이혼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 거였죠. 저는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도 받게 되었고 그렇게 바라던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듣기로는 상간녀가 전 시모한테 위자료를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는데 자기 아들을 못된 놈으로 만든 사실을 알고는 크게 싸웠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 역시 자기를 범죄자 취급하며 몰아세운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며 상간녀한테 위자료를 대신 내주는 일은 없다고 했고 둘 사이는 제가 그냥 지켜만 봐도 알아서 깨졌습니다. 또 하나 제 속이 다 시원했던 건 전 남편 회사에 불륜 사실이 퍼지면서 상간녀는 사직서를 냈다고 했고 전 남편 역시 이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 사생활로 퇴사를 시키는 게 어렵다 했으나 다른 직원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견디며 계속 다닐 위인은 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자기 발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데 이직이 쉬운 것도 아니라 당장 백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최고라고 외쳤던 전 시모는 다 큰 아들 둘이 백수로 집에만 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첫째는 빚에 허덕이고 둘째는 불륜남으로 소문나 이직도 쉽지 않으니 어떻게든 저를 다시 붙잡고 싶었나 봅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화장품이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퍼졌고 그 덕에 저희는 아파트 전광판 광고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 시모는 그걸 보고 저를 찾아왔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내가 물어 겨우 찾았다. 망해서 갚을 빚이 수억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살렸냐? 오신 용건이나 말씀하세요. 저기 우리 민용이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혹시 안 궁금하냐? 제가 왜 궁금하겠어요? 뭘 하고 살든 저 몰래 바람까지 피웠는데 제가 궁금해해야 하나요?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 회사에서도 나왔고 이직도 쉬운 게 아니고. 그런 하소연은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여긴 제 직장이에요.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그만 가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내가 찾아왔는데 커피도 안 주냐? 저기 앞에 가시면 커피 머신이 있으니까 버튼 눌러서 뽑아주세요. 아, 그리고 아까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망이 가는 사업 살렸냐고 하셨는데 제 사업 망한 적 없었어요. 계속 잘 되고 있었다고요. 뭐야? 너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응? 거짓말은 어머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저한테 어떻게든 돈 뜯어내서 이혼시킬 거라고 하셔놓고 제 앞에서는 온갖 불쌍한 척하면서 돈부터 받아내려고. 아니에요? 뭐? 그리고 저한테 돈 받아내고 이혼시키면 저는 뭐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저 몰래 뒤에서 그런 작당을 할 수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제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아쉬우세요? 저 놓친 거 아까우시냐고요? 아니 난 그것보다 그냥 예정도 있고 해서 네가 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정말 사업이 망해서 힘든 상황이었어도 어머님이 물어물어 저를 찾아오셨을까요? 전 시모는 이날 저에게 사과까지 하며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전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주희야, 사무실 좋다. 너네 뭐해? 돌아가면서 오기로 했냐? 내일은 니네 형이 오는 거야?
무슨 말이 그래. 너 생각해서 찾아온 사람한테 이혼까지 해서 남남인데 왜 이러는 거야? 주희야, 너도 알겠지만 나 걔랑 정리 끝났어. 회사도 나와서 더는 마주칠 일도 없고. 그래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헛소리하지 말고 가라. 지금은 내가 백수지만 얼마 전에 면접 받고 곧 출근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전처럼 사람 구실하고 살 거라고. 좀 좋게 봐줄 수 없냐? 넌 내가 다 용서하고 잊었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 상처가 쉽게 사라질 거라 생각해? 내가 잘할게. 만나면서 너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을게. 너 곧 회사 출근한다고? 어. 그 회사 어디야? 그건 왜?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전 직장에서 여직원하고 불륜 저지른 거 그 회사에 얘기하려고. 뭐? 내가 못할 것 같지? 난생 처음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까지 한 내가 못할 줄 알아? 지금 바로 안 꺼지면 그 회사 알아내서 당장 찾아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제 말에 남편은 알겠다고 하며 급히 나갔습니다. 사실 저는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든 또 불륜을 저지르든 제가 더는 상관할 바 아니었죠. 그리고 저도 제 할 일 하느라 바빴고요. 그런 일에 쓸데없이 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뱉은 말인데 제가 정말 그럴 줄 알았는지 전 남편은 더는 찾아오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제 사업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혼 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한때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 때문에 막막하고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고 이런 어려움도 결국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하면서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면 길은 반드시 보이더라고요. 그럼 제 긴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